오늘의 창을 통해 보는 역사 이야기, 역사 카페 시간입니다. 1월 22일 오늘은요, 29년 전에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청와대에서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이 기억이 날 겁니다. 당시에 이제 3당 야합이다, 정치 쿠데타다 이래가지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한국 정치의 어떤 지금의 구도를 만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이콘, 반헌법 행위자 열전 책임 편집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당 합당, 이게 딱 오늘 1월 22일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까 제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 세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 정당이 정확히 어디였죠? 노태우 씨가 그 민주정의당이고요. 민정당. 예. 김영삼 씨가 그 통일민주당. 예,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씨가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했는데 이 세 당이 그 보수의 깃발 아래에 모였었다고 해서 보수대연합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 3당이 좀 정체성이 그때 당시에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쳐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 민정당은 5.17과 광주 학살을 일으킨 다음에 네. 그 흔히 신군부가 중심이 돼서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그 신민주공화당은 이 과거에 5.16을 일으켰던 세력, 네. 김종필을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 재구성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통적인 야당, 신민당의 명맥을 이은 그런 야당이어서 역사적 뿌리를 달리하는데 세 당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세 당이 완전히 다른 당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 합당이? 예, 1980년 당시에는 아주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갔고요. 네. 이 전두환 그 민정당 그쪽은 집권당이 됐고 김종필은 부정축제자로 잡아가뒀고요. 네. 김영삼은 이 가택연금 돼 있었고 또 김영삼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 그 재야 인사였죠. 네. 재야 인사로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해서 또 야당 바람을 일으켰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1987년 이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거기서 그 야권이 분열된 바람에 이제 노태우가 당선이 됐죠. 당선이 네. 됐지만 이 국회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여소야대가 만들어져서 네. 그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했었고 김종필 입장에서도 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대권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이제는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좀 권력의 어떤 내각 책임제가 되면 수상 정도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김영삼 씨는 그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그 후보에 비해서 먼저 저희가 대통령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작은 좀 동상이몽이었군요. 상당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 인기 시트콤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있었죠. 예. 예, 그 한지붕 세 가족으로 많이 비유가 됐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87년 대선 때 예. 일단 야당이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야당 간의 공조가 계속해서 균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예, 그렇죠. 이 김영삼과 김대중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네. 대결도 많이 했지만 협조도 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79년도에 네. 김영삼 씨가 이제 그 신민당 당수로 복귀하게 되는 거는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어떻게 이제 위축이 돼갖고 네. 그 대의원들이 모이는 장소에 와서 김영삼을 지지한 게 네.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고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이제 협조 관계가 있었지만 네. 87년도에 와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 대립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그 선거 같이 그 주변에서 민주운동 하다가 이제 예. 치러봤습니다만 그 분위기가 이랬어요. 저쪽 때문에 졌다. 양쪽 다요? 예, 양쪽 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분열 때문에 졌다라고 자가 반성을 하지 그 자체적인 반성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분위기였고 네. 그 비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군사 독재로서 싸웠었던 6.25 항쟁에서 대결했었던 네. 이 노태우의 민정당보다도 네. 오히려 서로 상대방을 더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편의상 DJYS라고 부른다면요. 예, 예, 예. 이 DJ 쪽에도 아마 3당 합당 이런 합당에 대한 제한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양쪽에 다 갔었는데. 근데 왜 이 YS 쪽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김대중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예. 뭐 김대중한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 이런 비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김영삼 그 YS는 예. 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아하. 그 DJ는 대통령이 된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갖고 있었던 입장에서 예. 저렇게 그 민정당의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은 실제 해야 할 것들을 못하지 않느냐. 예.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네. 영호남에 다 같이 뿌리를 두고서 네. 그 둘이 때로 경쟁하면서도 이제 합심을 해서 예. 그 민주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 3당 합당을 거치면서 영남 쪽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완전히 그 붕괴되다시피 해버렸죠. 네. 보수 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고 거기에서 그때 그 따라가지 않은 세력 네. 그게 바로 그 지금 이제 정권도 뿌리가 거기에 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예. 즉 이제 그 당시에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예. 그쪽이 이제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야권이 분열되고 네. 그다음에 영남 쪽의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렇게 넘어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이제 제 판단입니다만 네. 그 저는 1987년의 그 노동자 대투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예. 그 이 1987년 대투쟁이라는 게 정말 그 아주 폭발적으로 노동운동이 힘이 분출이 됐었는데 이제 그 10년이 채 안 됐지만 이제 1979년도 유신 체제가 무너질 때는 YH 사건이라고 해서 역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 투쟁이 예. 그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여성 노동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불쌍하고 동정의 대상이었다면 1987년도에는 정말 엄청난 노동자들의 힘이 분출이 되면서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제 이걸 선언을 하면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중산층들이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중심지가 울산과 마산 창원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쪽에 대공장들이 네. 많았으니까요. 근데 바로 그 YS의 정치적 기반이 부산인데 울산과 마산 창원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이게 그 영남권의 민주화 운동 세력이랄까 이쪽이 급격하게 보수화되는 그런 이제 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역사의 진보 큰 발전을 이룬 그 사건입니다만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좀 뭐랄까요 반동이랄까 예. 그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까 말씀하신 이 3당 합당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떤 과정을 통해서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죠. 예, 예. 그게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 이후에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3당 합당이 가지는? 그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3당 합당 이후에 그 이제 정말로 그 한국의 거대 보수 세력이 탄생을 한 건데요. 네.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87년도에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었으면은 네. 이런 거대 보수 정당이 탄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이제 좀 단호한 민주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대단히 아쉬움이 그 많이 남는 과정인데요. 예. 이때 분열되지 않고 그 DJ와 YS가 그 합심을 했다면은 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질 수가 없는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협력을 했었다면은 한 분은 대통령이 되고 한 분은 집권 여당의 총재가 돼서 다음번 권력을 물려받으면서 과거 청산
그렇게 됐으면은 과거 청산이라는 용어도 안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주 문제가 아주 현실 문제로서 작동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안타깝게도 서로 먼저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당 총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야당 총재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야당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보수 세력으로 이제 흡수되어 버리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YS 민주계가 예. 그래도 민주화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사에서 그 보수 세력이지만 역사를 진보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퇴행을 해버려 갖고 그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지금 이제 저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구민정계라고 할 수 있는 세력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공화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민주계나 뭐 그 이후에 사로이 들어간 분들이 중심이 됐는데 아직 이 정당의 색깔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수적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3당 합당이라는 게 어떤 이 역사의 그 퇴행을 가져온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예. 그가 같이 정치 활동을 하던 분들이 예. 뭐 예를 들어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예, 예. 그죠? 서청원 의원이라든가 예, 예.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뭐 대중 강연을 가거나 학생들한테 예. 그 사진을 보여줄 때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예. 김무성 대표 같은 분이 아주 젊은 시절에 보면은 이 박정철의 빈소를 지키고 있고 군사 독재 타도하자 하고 띠를 두르고 있었던 분인데 네. 그런 거 보여주면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래죠. 놀래요? 예. 그러니까 좀 낯설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뭐 이런 그리고 느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예. 뭐 그 김문수나 또 이재호 이제 노동운동 출신들이잖아요. 노동운동 예. 통일운동 출신들인데 예.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이었다가 이제 한나라당 됐을 때 예. 그때 그 야당으로서 변신하는데 이제 이런 이재호나 김문수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 아마 그러니까 이 여당으로만 있었던 보수 세력이 야당으로 변신하는 과정이 그 쉽지 않았던 것일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서 그 야당 색깔을 그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생겼고 예. 보수, 그러니까 거대 보수 그리고 작은 어떤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예. 할까요?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 이쪽이 이렇게 양분됐었는데 그 양쪽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보면요. 예. 이름들이 다들 그 뒤에 많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때 민자당이었잖아요. 민주자유당이었는데. 전문가들도 헷갈리게 됩니다. 뭐 예. 아마 그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5번이나 바뀌었는데 뭐 30년이 채 안 되는데 5번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닙니까? 예. 뭐 그때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됐는데 아마 정당 정치가 뿌리를 내지지 못해서 네. 인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하듯이 그러네요. 딱딱 노태우의 들어갔네요. 민자당, 예. 김영삼의 신한국당, 그리고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러네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그 돼버린 거죠. 예. 지금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탄핵 이후에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예. 이제 외연을 좀 넓히자. 그 보수 대통합도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3당 합당 예. 그런 어떤 식으로 외연을 넓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약간 기시감이 들기도 하네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과연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잘 될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수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수가 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개혁을 못하면서 거기서 실망감이 생기면서 이제 이 보수가 조금 그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자기가 이 힘을 회복해야죠. 아마 그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바닥을 쳤는데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반등을 합니다만 그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 아마 100m 정도 있었을 때 바닥을 치면은 뭐 한 90m까지는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 수면까지 올라오는 길은 한참 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스스로의 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런 점이 이제 그 보기 좀 안타까운 거죠. 한국의 보수를 볼 때 늘 그 안타깝게 예. 마음이 듭니다. 29년 전 3당 합당을 계기로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의 어떤 뿌리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됐네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